자, 가보죠. 네, 어제 20만 전자 100만 닉스 복귀했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간당간당하네요. 네. 프리마켓에서. 마이크론이 실적 잘 나왔는데 네, 마이크론 진짜 잘 잘 나왔죠. 나왔는데 지금 이제 애프터장에서 지금 빠지고 있어요. 사실 예, 본장에서는 아까, 그냥 아무리 보합 살짝 강보합으로 마감되긴 네, 했어요. 네, 잘 버텼는데 지금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이제 애프터장에서 왜 빠지는지는 뭐 좀 열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한 4, 5% 전후에서 지금 마이너스 출발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 우리나라 시장 흐름 보면 사실 조금 쉬어가도 뭐 문제될 거 없긴 합니다만은 뭐 시초가가 저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더 쉬어요? 한달 쉴 수 있는 거죠. 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1, 2월 달 올랐던 거 생각하면 네. 조금 휴식이 필요한 건 맞아요. 어제 가장 큰 의미 있었던 건 이제 수급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관이 역대 최고 순매수를 역대 한번 최고. 외국인도 네. 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네.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도 사고 선물도 7,800인가요? 하여간 8천억 가까이 사고. 글쎄요. 그래서 오늘 또 외국인이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기관 수급은 금융투자 쪽이죠. 네, 기관 순매수가 거의 뭐 3조 1,000억 이상 들어왔는데 3조 원이 이제 금융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기관 수급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네, 개인 수급이라고 네, 봐야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사실 어제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우리 시장 급등했던 거에 또 하나의 힘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1, 2부 리그로 쪼갠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제 이게 좀 코스닥을 반으로 나눠서 이제 좀 성숙된 기업이랑 지금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기업을 1부, 2부로 나눠서 쪼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 네이밍 앤 쉐이밍 전략을 쓰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요? 네이밍 앤 쉐이밍 이게 어떤 네이밍 앤 쉐이밍 쉐이밍? 그게 이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학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화나 이제 드라마 보면 전교생 그 등수를 방 붙이는 거? 네, 1등서부터 이제 꼴등까지 다 이제 그 정해 놓으면서 네이밍 이제 뭐 이름을 발표를 해서 쉐이밍 좀 약간 창피를 주겠다.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코스닥 1부, 2부로 나눴을 때 이제 성숙된 기업과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나누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성숙된 기업은 어떤 뭐 실적이 정상궤도에 올라온 기업을 얘기를 하는 건지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코스닥 상위에 있는 기업들 중에 70%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겠죠.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뭐 쪼개는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 결정은 됐죠. 결정은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축구할 때 뭐 3부 리그 팀이 2부 리그로 올라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처럼 2부 리그 종목군들은 기업들은 1부 리그로 올라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런 뜻인데 뭔가 좀 베네핏이 있어야지 좀 올라오려고 하겠죠. 그 베네핏은 뭐를 뭐 제시를 할지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겠죠. 네. 근데 사실 1부 리그, 2부 리그로 나눈다는 얘기는 오래된 얘기예요. 저도 네. 현역에 있을 때 뭐 이 기사를 썼던 기억도 나고. 과거에는 코스피도 나눈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승강제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질적 경쟁을 유도한다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좀 전에 이제 위원님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신 게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모적이 안 되고 정말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1, 2부 리그제가 운영이 되려면 기준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코넥스는 어떻게 되려나라는 거거든요. 코넥스가 사실은 원래 약간 2부 리그 성격의 그런 그렇죠. 네. 시장인데 사실 코넥스는 지금 별 관심도 없고 거래량 보면 뭐 사실 있는지도 처참하네요. 몰라요. 네.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를 계속 두는 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코스닥 1, 2부 리그로 나누게 되면 코스닥 2부 리그랑 코넥스를 합치든가 뭔가 그런 조치가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비용이 계속 투입이 되잖아요. 쓸데없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산성을 높이겠다라는 차원이라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 갖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삼성 AMD 주도 새 AI 기술 동맹에 가입한다. HBM 생태계 장악 자신감. 확실히 삼성이 6세대죠. HBM4로 넘어와서는 확실히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AMD 주도 AI 기술 동맹이라고 쓰고
엔비디아 반동맹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거냐, AI 주도, 이제 AMD 주도 AI 기술 동맹이 이제 한 11개 기업이 이제 가입이 돼 있는데요. 당연히 엔비디아는 없고, 이제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인텔이랑 그냥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TSMC 이렇게 있고 마이크론, 하이닉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소위 얘기하는 빅테크들은 싹 다 들어가 있죠. 뭐 구글, 메타, 아마존, 뭐 MS 싹 다 들어가 있고. 다 엔비디아의 그 GPU가 겁나게 비싸서 네네. 힘들어하는 데들. 이거 이제 엔비디아에 한번 대항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걸 왜 만든 거냐면 이제 그 AMD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엔비디아 GPU를 넘어설 수는 있는데 칩 하나는 넘어설 수 있는데 칩을 다 묶어놨을 때 이제 NV 링크, 엔비디아 그거를 넘어서기 힘들다라고 해서 지금 AMD가 만든 게 이제 UA 링크라고 울트라 엑셀레이터 링크라고 그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동맹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는 일단은 뭐 상당히 삼성전자는 사실 마이크론,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들어갔다라는 게 좀 약간 뭐 아마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 때문이겠죠. 네. 어제도 그 리사수 회장이랑 이재용 회장이랑 리사수 CEO랑 이재용 회장이랑 그 회동하에서 나온 결과가 그 AMD 차세대 AI 가속기 거기에 뭐 우선 HBM4를 공급하겠다.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저쪽에서 원하는 거고 AMD가 원하는 거고 삼성이 원하는 거는 너네 그거 만들 때 누가 만들어줘야 되잖아. 네. 그 TSMC가한테 하지 말고 우리 파운드리 좀 줘. 뭐 그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어제 삼성 관련돼서 나온 가장 좀 재미있는 기사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분기별로 돼 있는 반도체 공급 계약을 이제 3년, 4년으로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게 LTA라고 그러대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뭐 공급 사이클이나 이제 공급 과잉이 됐다가 공급 부족이 됐다. 이 사이클이 이제 삼성전자는 좀 지겹다라는 뜻을 좀 벗어나겠다. 약간 표현했는데 지금 분기 단위에서 3, 4년 단위로 아예 길게 그냥 롱텀으로 계약을 해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뭐 표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2021년도였습니까? 요 전 호황기가 그때 잔뜩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확 떨어졌던 그 기존의 관행대로 또 시장 그 반도체주의 그 가격이 확 떨어졌던 게 증설해서 쫙 해놓고 난 다음에 이를테면은 우리가 뭐 이를테면은 뭐 100만 개 살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수요가 떨어지니까 항상 또 재고가 항상 네. 문제가 되는데. 그거 이제 안 살 거야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 한두 번 당했겠습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기 계약을 3에서 5년 계약을 하게 된다면 지금 같은 가격으로는 못 받을 거 아니에요. 한 뭐 어느 정도 이제 삼성도 좀 생각이 디스카운트 있을 것 해주겠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삼성이 지금 모든 반도체 분석 자료 보면 27년도 한 뭐 중반 넘어가면은 이제 이 쇼티지는 풀린다라고 이제 다 표현을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지금 공장 증설하는 걸 보면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그 뒤까지 좀 생각을 좀 하는 듯한 어떤 포석이라고 좀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쇼티지 기간과 관련해서는 최태원 회장도 2030년까지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 베라루빈, 네. 그다음에 베라루빈, 그다음에 울트라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4배가 뛴다면서요. 네. 성능이. 그러면 메모리도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하여간 뭐 그거는 되게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네, 알 수도 없는 문제고 솔직히. 자, 4번째로 가보죠. 월가 헤지펀드 주식 공매도로 역대급 쇼스퀴즈 나온다. 쇼스퀴즈라는 거는 하락할 거라고 봤는데 상승을 해서 네. 막 그 공매도 쳤던 거 갑자기 다 쏟아내면서 확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상당히 거잖아요. 좋은 거죠. 예, 좋은 네, 거죠. 뭐 여기서 그냥 그 장황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좀 한 줄로만 표현을 하면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그게 다시 올라오려면 새로운 호재는 필요가 없다. 기존의 악재만 해소되면 된다. 되게 아주 명확한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조기에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22년도 이후에 역대 최고 공매도 포지션이 지금 최대 공매도 포지션을 지금 헤지 펀드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예상 외로 급격하게 단기간에 올라오면 역대급 쇼퀴즈 이제 쇼 커버링이 아마 조금 더 그 익숙한 단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호주 파이낸셜 쪽에서 나온 어떤 뭐 분석입니다. 이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 국장에서도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가 제일 탄력이 크려나요? 지금 저희 나라 시장이 상당히 좋은 게 호재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맞아요. 뭐 유가 때문에 2번 정도 급락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악재에 조금 둔감한 맞아요. 흐름이 확실하게 나오고 둔감해졌어요. 지금은 이제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력 반도체 가격도 줄줄이 인상, 생산 비용 동반 상승. 네. 오늘 이걸 가지고 좀 자세히 네, 좀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주까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 반도체, 뭐 MLCC, 뭐 가격 오르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시장에서 주가 흐름 보시면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전력 반도체도 이제 줄줄이 인상하고 전력 반도체는 중국이 정말로 많이 만들고 있는 그 반도체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한번 정리를 좀 해 보면 이제 왜 가격이 인상이 되냐?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제 가격 인상이 되겠죠. 그렇죠. AI 서버와 이제 자동차에 필요한 전력 관리 칩, 이제 PMIC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파워, 매니지먼트, 인터그레이티드 이제 서킷이라고 해서 이게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수요 폭증이랑 이제 성숙 공정, 성숙 공정은 일단 선단 공정에 좀 반대되는 말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2인치, 이제 8인치, 이제 그 DB하이텍이 많이 하는 이쪽 레거시 노드. 이제 노드라는 것은 반도체 선의 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노드라고 하면은 옛날에 어떤 반도체처럼 지금보다 좀 약간 굵은 회로를 갖고 있는 그런 칩이 이제 전력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8인치보다 10인치가 더 올드 모델이라는 8인치, 10인치 둘 다 이제 레거시 노드라고. 레거시 표현합니다. 노드인데 8인치보다는 10인치가 더 굵으니 네. 그게 더 이제 더 올드 모델이 12인치는 이제 웨이퍼의 크기를 크기를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죠. 네. 이제 공급이 이제 쇼티지가 나고 있다. 원자재 비용도 뭐 구리라든가 그렇죠. 팔라디늄,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글로벌 성숙 공정 파운드를 주로 대만에 있는 3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UMC 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이쪽들이 이제 뭐 삼성이나 뭐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이런 게 아니라 좀 약간 그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성숙 공정, 약간 저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것들 주로 생산하는 파운드리들인데요. 이제 가격을 올린다라고 합니다. 뭐 삼성 전기가 무라타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이쪽에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다 올리게 되죠. 이제 우리가 다 알만한 기업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저련기를 최대한 85% 인상을 하겠다. 이제 전력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제 어떤 거를 85%까지 인상하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피니언 이제 뭐 전통적인 자동차 반도체 독일 회사죠, 기업들이죠. 이거? 네, 맞습니다. 이런 쪽도 이제 가격 인상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가격 인상을 하려면 공급도 부족해지고 수요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게 단기간에 이제 공급이 늘어날 수도 없고 수요가 꺾일 수도 없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동률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 분석입니다. 다음 장 가보죠.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네요. 네, 우리나라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주들인데 사실 더 있기는 있습니다. 더 있긴 있는데 좀 약간 곁다리인 부분들이 좀 있고 이거는 제가 아는 상황에서 쫙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8인치, 12인치 웨이퍼를 주로 쓰기 때문에 8인치 파운드리 하고 있는 이제 DB 하이텍이 사실 가장 좀 수혜를 볼 수도 있는 네. 부분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전력 반도체 회사에서 주가 사실은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다음에 LX 세미콘은 지금 이게 원래는 이제 디스플레이 DDI 만들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차량용 전력 관리 반도체로 사업 영역 확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LX 세미콘이 17만 원이 넘어섰던 기업인데 지금 5만 원 아마 전후 정도까지 좀 떨어졌죠. 근데 이 기업의 전력 반도체를 지금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은 주가가 바닥이긴 한데 지켜봐야 될 기업이고 KC는 자동차 반도체 쪽 기업인데 전력 반도체 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른 기업이긴 한데 실적은 좀 약간 소소한 기업이고 네, 네. 두산은 실트로는 아직 인수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인수는 안 했는데 인수를 하면 네, 요 이제 SiC 웨이퍼 생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SiC 웨이퍼는 SiC가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실리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리콘 카바이드죠. 카바이드, 예. 이게 이제 그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딱딱한 물질이 실리콘 카바이드거든요. 경도상에서. 그래서 이제 자동차 반도체 쪽에 많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고, 그다음에 RFHIC는 이제 방산이랑 통신 쪽이긴 합니다만은 겐 쪽 이제 그 질화 관련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나라 원탑이죠. 네.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뭐 EST 같은 경우는 지금 HP, SP랑 좀 소송이 뭐 한참이긴 합니다만 좀 EST 쪽으로 좀 약간 유리하게 그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이제 열 처리 기술 관련된 부분들 전력 반도체 만들기 위해서 1000도가 넘게 이걸 공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EST도 관련이 있고요. 네페스아크 뭐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오버레이 이제 장비 기업인데요. 8인치 중심에서 이제 12인치까지 장비 계열을 늘리고 있다라. 8인치, 12인치는 그냥 뭐 자동차 반도체, 전력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인치는 자동차, 8인치는 전력 반도체. 그렇게 보면 그쪽들이 이제 8인치, 12인치만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느낌적인 부분은 뭐 사실 다 괜찮긴 합니다만은 가격적으로 정말 메리트 있는 건 LS 세미콘이 1년에 못 벌어도 1000억을 버는 기업인데 지금 뭐 퍼 8배 내외밖에 안 되죠. 그다음 뭐 잘 나올 별로 때는 안 올랐다. 지금 완전 바닥입니다. 지금 완전 바닥이고 1,600억까지 나오는 기업인데 작년에도 1,000억이 나왔는데 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뭐 네페사크 이런 기업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는 DB 하이텍인데 DB 하이텍은 사실 이 전력 반도체 얘기 나올 때마다 올라서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LS 세미콘하고 네페사크 두 네네. 회사를 위원님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신다. 자, 오늘 이제 관심주는 가보죠. 산일전기입니다. 네. 이 특수 변압기 만드는 회사. 네. 정말 우리가 보통 집을 얘기를 할 때 똘똘한 한 채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똘똘한 이제 우리가 보통 한 기업인데 이제 보통 변압기 얘기를 하면 효성, 그다음에 현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사실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효성 중공업도 영업이익률 10% 왔다 갔다 하는데 영업이익률 35%가 나오는 정말 똘똘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빅테크들의 어떤 러브콜을 받는 기업이죠. 이제 GE나 뭐 미쯔비시, 도시바 같은 쪽에서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수요를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매출 80% 이상이 이제 해외에서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변압기 쪽을 상당히 뭐 주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도시바나 미쯔비시에 미치지는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쪽 합작법인이 이제 이 산일정이랑 같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부분이고, 이게 가장 알짜 제품인데요. 이제 패드 마운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전봇대 위에 이제 변압기를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땅에다가 그냥 변압기 자체를 그냥 설치해 버리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산일전기의 주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드 마운트 트랜스포머. 네, 그래서 이제 주상 변압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매출 비중이 그 32%, 이제 특수 변압기 쪽이 64%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차트 보죠. 네. 차트는 이제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군요. 네, 이제 시장 굉장히, 이제 급락하면서 이제 급락한 후에 아직까지는 정고점을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러게요. 상황이긴 한데요. 한 작년 4분기서부터 많이 쉬었습니다, 주가가. 예.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아유. 이제 시장 급락하고 떨어졌다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순간인데, 수급이 상당히 어제 이쁘게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그러게요. 네, 외국인 기관수가 같이 좀 들어왔고, 그래서 전력기기 쪽에서 효성도 좋고 현대일렉도 좋긴 합니다만은 이제 라이징 스타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 뭐 넘볼 수 없는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까지 요 박스권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좀 레벨업해서 이게 얼마대입니까? 까지 갔고 18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 한 30%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또 거의 좀 석 달 정도 지금 박스를 계속 하고 이번에 훅 떨어졌다가 좀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상황인데요. 저 위에 이제 18만 원 이제 고점이겠죠. 그거를 네네. 이제 뚫으면 또 이런 식으로 또 한 단계 레벨업돼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근데 네. 이게 올라갔다 한참 기고 올라갔다 한참 기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35%는 제조업체가 참 무지막지합니다. 네. 자, 오늘 산일전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